아스피린은 이제 열과 통증보다 혈전을 막는 약으로 더 유명합니다. 이부프로펜은 염증을 가라앉히고 타이레놀은 발열과 통증을 조절하죠. 이 세 가지 약의 쓰임새는 이렇게 다릅니다. 이번 파마로그 에피소드에서는 가장 널리 쓰이는 세 가지 약물, 아스피린, 이부프로펜, 그리고 타이레놀의 차이와 선택 기준을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본 영상의 내용은 제1장 약물의 개발 배경, 제2장 곡수 억제제들의 차별성, 제3장 부작용 차이, 그리고 제4장 마무리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1장에서는 아스피린의 출현, 이부프로펜의 개발 배경, 그리고 타이레놀의 탄생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아스피린의 이야기는 오래전 버드나무 껍질에서 시작됩니다. 껍질에 들어있는 살리실산은 열과 통증을 낮추지만 위를 심하게 자극한다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었죠. 1897년 독일의 바이엘 제약의 젊은 화학자 펠릭스 호프만은 류마티즘으로 고통받던 아버지를 위해 위장 자극을 줄인 새로운 살리실산 유도체를 합성합니다. 그것이 바로 아세틸살리실산, 오늘날 우리가 아스피린이라고 부르는 약물입니다. 20세기 초 아스피린은 기적의 약이라 불리며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의약품이 되었고 제1차 세계대전에서는 독일의 전략물자로까지 사용되었습니다. 전쟁이 끝난 뒤에는 상표권을 둘러싸고 글로벌 제약사들의 치열한 경쟁이 이어졌죠. 무엇보다 놀라운 건 이렇게 오래된 약이 여전히 살아남아 지금은 혈소판 억제제라는 전혀 새로운 역할로까지 사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1960년대 영국의 부츠 제약 연구팀은 새로운 류머티즘 치료제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탄생한 약이 바로 프로피온산 계열의 이부프로펜이죠. 그런데 임상시험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재미있는 일이 벌어집니다. 참가자 중 일부가 술을 마신 다음 날 두통이 사라졌다고 보고한 겁니다. 이 약은 곧 관절염 치료제에서 일반인용 두통약으로 방향을 틀게 되었고 1980년대 들어서는 전 세계에서 가장 손쉽게 살 수 있는 일반 의약품의 하나로 자리 잡았습니다. 타이레놀의 주성분 아세트아미노펜은 19세기 말에 이미 합성되었지만 부작용 염려로 한동안 빛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1955년 아스피린을 대신할 안전한 어린이용 해열제로 처음 세상에 나온 게 바로 타이레놀이죠. 그런데 1982년 시카고에서 벌어진 타이레놀 캡슐 청산가리 혼입 사건은 미국 사회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제약산업 전반에 개봉방지 안전포장, 즉 템프 프로프 패키징이 도입되었고 지금은 제약업계의 기본 기준이 되었습니다. 결국 한 번의 위기가 제약산업 전체의 안전기준을 바꿔놓은 셈이죠. 이제 역사만큼 중요한 건 오늘날 우리가 이 약들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느냐입니다. 제2장에서는 아스피린, 이부프로펜 및 타이레놀의 약리기전, 효과와 적응성 차이, 그리고 혈소판 응집 억제능을 비교합니다. 그러면 세 가지 약물의 약리기전을 비교해 봅시다. 아스피린과 이부프로펜은 모두 콕스1과 콕스2 효소를 억제해 프로스타글란딘 PGE2 생성을 줄입니다. PGE2는 통증, 발열, 그리고 염증 반응의 중요한 매개물질로 그 감소는 진통, 해열, 그리고 항염 효과로 이어집니다. 아스피린은 비가역적으로, 이부프로펜은 가역적으로 콕스 효소를 억제합니다. 타이레놀은 주로 뇌에서 콕스2 효소를 억제해 PGE2 생성을 줄여 열과 통증을 완화하지만 말초 염증 억제 효과는 거의 없습니다. 이들 약물의 주요 효과와 적응증을 좀 더 살펴봅시다. 아스피린은 콕스1과 콕스2를 억제해 PGE2를 줄여 통증, 발열, 염증을 완화하고 드럼복산 A2 생성을 억제해 혈소판 응집을 억제합니다. 이부프로펜 역시 PGE2를 줄여 해열, 진통, 염증 완화에는 효과적이나 드럼복산 A2 억제 효과는 가역적이므로 항혈소판 효과는 일시적입니다.
타이레놀은 주로 중추에서 콕스2 효소를 억제해 PGE2를 줄여 열과 경증, 통증을 완화하지만 말초 염증 억제 효과는 거의 없습니다. 아스피린과 이부프로펜의 항혈소판 효과 차이를 비교해 봅시다. 아스피린과 이부프로펜 모두 콕스1 효소를 억제하지만 항혈소판 효과의 지속성에서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아스피린은 비가역적으로 콕스1 효소를 억제해 새로운 효소를 만들 수 없는 혈소판은 혈소판 수명주기 7 내지 10일 동안 트롬복산 A2 생성을 차단당합니다. 반면에 이부프로펜은 콕스1 효소를 가역적으로 억제해 이부프로펜의 혈중 농도가 떨어지면 콕스1 효소의 활성이 회복되므로 이부프로펜의 항혈소판 효과는 일시적이고 미약합니다. 게다가 이부프로펜을 아스피린과 같은 시간대에 복용하면 아스피린의 비가역적 결합을 방해해 심혈관 보호 효과를 떨어뜨릴 수가 있습니다. 제3장에서는 아스피린, 이부프로펜 그리고 타이레놀의 부작용 차이를 비교합니다. 아스피린의 부작용과 위험을 살펴봅시다. 아스피린에 의한 콕스1 효소 억제로 인해 프로스타글란딘 PGE2 생성이 줄어들어 PGE2가 원래부터 수행하던 위점막 보호 기능, 예컨대 점액이나 중탄산 분비, 그리고 혈류 유지 등이 약화됩니다. 이와 더불어 트롬복산 A2 생성 감소로 인해 혈소판 응집이 억제되어 출혈 위험이 높아집니다. 또한 신장에서 PGE2가 감소하면 사구체 혈류가 줄어들고 특히 탈수나 기존 신장 질환이 있는 경우 신장 기능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소아나 청소년이 수두나 독감 같은 바이러스성 질환에 걸렸을 때 복용하면 콕스1 억제와 무관하게 아스피린의 대사 독성이 미토콘드리아 기능을 방해해 레이 증후군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아나 청소년의 해열, 진통 목적으로는 원칙적으로 아스피린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와사키병처럼 혈관 염증이 심한 질환에서는 전문의 감독 하에 저용량 아스피린이 표준 치료의 일부로 사용됩니다. 이부프로펜 역시 콕스1과 콕스2 효소를 가역적으로 억제하여 프로스타글란딘 PGE2의 생성을 줄이므로 PGE2에 의한 원래의 위점막 보호 기능이 약화됩니다. 그러나 이부프로펜은 가역적으로 콕스 효소를 차단하기 때문에 시간 경과와 더불어 이부프로펜의 혈중 농도가 떨어지면 효소 활성이 다시 회복되고 프로스타글란딘도 다시 만들어집니다. 이 차이 때문에 이부프로펜이 아스피린보다 위장 자극이 덜하다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장에서 이부프로펜에 의한 PGE2 생성이 감소하면 사구체 혈류가 저하되고 나트륨과 수분이 저류되어 부종과 혈압 상승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부프로펜에 의한 트롬복산 A2 억제 효과는 일시적이므로 장기간 항혈소판 효과는 없습니다. 오히려 장기간 고용량 복용 시 혈전 형성 등의 심혈관 질환 위험이 증가할 가능성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타이레놀은 간에서 대부분 대사되지만 일부가 NAPQI라는 독성 대사산물로 변환됩니다. 평상시에는 글루타티온이 이를 해독하지만 과량의 타이레놀 복용 시 글루타치온이 고갈돼 산화적 스트레스에 의한 간세포 손상이 일어납니다. 특히 음주와 병용하면 NAPQI 생성이 증가해 간 독성 위험이 급격히 높아집니다. 제4장에서는 아스피린, 이부프로펜 그리고 타이레놀의 상황별 선택 기준에 관한 이야기와 결론을 이야기합니다. 지금부터는 상황별 선택 가이드라인에 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아스피린은 용량에 따라 쓰임새가 달라집니다. 저용량 하루 75 내지 100mg은 항혈소판 작용을 이용해 심근경색이나 뇌졸중 같은 심혈관 질환 예방에 사용됩니다. 중 내지 고용량 1회 500mg 이상은 진통, 해열, 그리고 항염 목적으로
관절염이나 급성 통증이나 그리고 발열 치료에 사용됩니다. 이부프로펜의 경우 해열, 진통, 항염 효과가 모두 있어 관절염이나 근육통처럼 염증과 발열이 동반된 통증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반면에 타이레놀은 위장관 출혈 위험이 있거나 항혈소판 효과가 필요 없고 염증보다는 발열과 통증 완화가 주 목적인 경우에 적합합니다. 두통, 발열, 그리고 가벼운 통증이 대표적인 예가 되겠습니다. 단, 간 질환이 있거나 음주가 잦은 경우에는 사용을 피해야 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이야기한 아스피린, 이부프로펜, 타이레놀의 효과와 대표적인 부작용을 간단히 요약 정리하겠습니다. 먼저 아스피린은 해열, 진통, 그리고 소염 효과뿐만 아니라 혈소판 억제를 통한 항혈전 작용이 있습니다. 하지만 상용량에서도 위장출혈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단점입니다. 이부프로펜은 해열과 진통 효과에 더해 강력한 소염 효과로 발열을 동반한 염증성 질환에 많이 사용됩니다. 그러나 고용량에서는 신장 기능 손상이나 심혈관계 혈전 생성 같은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타이레놀은 해열과 진통에는 효과적이지만 소염 효과는 거의 없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또한 고용량 복용 시 간 독성이 나타나므로 용량 조절이 매우 중요합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아스피린, 이부프로펜, 그리고 타이레놀, 이름은 모두 친숙하지만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작용기전과 효과, 그리고 부작용은 크게 다릅니다. 약을 고를 때는 증상만 보는 것이 아니라 환자의 나이, 기저질환, 그리고 다른 약물 복용 여부까지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올바른 선택이 치료 효과를 극대화하고 부작용 위험을 최소화합니다. 약은 단순히 통증을 없애는 도구가 아니라 환자의 전체 상황 속에서 전략적으로 선택해야 하는 치료 수단입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